보이세요? 네,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여기가 인터넷이 좀 잘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끊길까 봐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이제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우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네, 마이스토리를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지금 살면서 제가 지금 38살인데, 제 인생을 제가 돌아봤을 때 제가 약 10년 주기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을 제외한 20대, 30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될 40대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의 1막이었던 저의 20대는 제가 승무원으로 일을 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11살 때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우연히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동경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선생님과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너무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학원에 나오지 못해. 나는 아시아나에 취직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학원에 계속 나오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분을 너무나도 좋아했었는데, 그분이 "안 된다. 나는 서울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제가 나중에 그 회사로 들어갈게요."라고 말했던 게 저의 꿈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소도시에 살았었기 때문에 승무원이 뭔지도 몰랐었던 그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막연하게 꿈을 꿨던 게 제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11살 이후로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학교도 당연히 항공과를 갈 거고 아시아나에 입사를 할 거고 '나는 승무원을 할 거야.'라고만 생각을 하고 다른 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운이 좋게도 또 좀 어린 나이에 21 살에 승무원이 되어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던 선생님과 같이 비행을 하고, 또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인제 여러 곳, 세계 여러 곳을 또 많이 가볼 수 있게 되었고, 뭐 저희 부모님도 또 제가 같이 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쉬는 날에도 같이 여행을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 뭐 해외에서 나가서 공연을 보는 일도 워낙에 좀 흔하게 할 수 있었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까지도 굉장히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11 년이 사실 적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 일을 하는 동안 어 제가 뭔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사실 해 보진 않았어요. 제가 그 나이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이제 행복하게 잘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나는 더 이상 이 집을 비우는 이 일은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승무원이라는 저의 일은 많이 한 10년 넘게 했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내 아이를 기르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30 대에는 내가 육아와 병행을 하면서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8 살이 됐었을 때 승무원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배웠었어요. 어 승무원이라고 하면 다들 뭔가 좀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을 그만두고 나면 굉장히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커리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CS 강사, 뭐 많이 잘 나가도 CS 강사 정도로 밖에 이제 나가지 못하고, 아니면 개인 가회 요런 거 정도로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자유로운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네일도 쪼끔 배워보고 그림도 배워보고 뭐 마사지도 하는 것도 배워보고 이것저것 정말 뭐 안 찔러 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하면서 좋아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배웠던 그 케이크 데코가 저한테 너무나도 재미있게 다가왔고, 제가 또 뭐 잘한다라고 또 자부할 순 없지만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한 5년
5년간 제가 취미 겸 자격증 수집 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기르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3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에 운이 또 좋게도 국비 지원 사업을 하는 그 직업전문학교에서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오전에만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일을 좀 잘 해나갈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처음 뉴스킨을 사실 알게 된 거는 앞에 봤던 승무원 시절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승무원분들이 워낙에 또 비싼 화장품, 현지에만 파는 화장품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는데 피부가 좋은 사람들 보면 다들 난 뉴스킨 제품을 써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사실 좀 어리고 별로 니즈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내가 그걸 써야겠다,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은 사실 하진 않았었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제가 너무 이제 승모랑 날개뼈랑 이런 데가 다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때 들었던 갈바닉이 좋다고 하던데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갈바닉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재영 사장님을 처음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그때 당시에 갈바닉을 살 건데 누구한테 살까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블로그를 고르고 있었는데 제가 고르는 것마다 다 지금의 스폰서인 재영 사장님 것만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저희 집에 이제 불러서 재영 사장님께 그 관리를 받았었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엔 상당히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에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약간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재영 사장님 면전에다 대고 나는 다단계 극혐하니까 나한테 사업하라는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렇게 사업 얘기 꺼내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혹시라도 사업 얘기를 꺼낼까 봐. 그래서 제가 막 그랬더니 재영 사장님이 너무나도 쿨하게 아니 나는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그냥 편안하게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뭐 커피나 하고 뭐 이렇게 자주자주 보면서 사용법이나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뭐지? 뭐 왜 이렇게 친근하게 하지?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동갑이다 보니까 그래도 공통사가 많고 뭐 비슷하게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키우고 이러다 밖에서도 좀 자주 만나고 관리도 같이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영 사장님 초기 사업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됐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에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편견이 제가 많이 벗겨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이 일은 의미가 있겠구나. 들리시나요 혹시? 끊겼나 보다. 네, 잘 들려요. 네, 전혀 안 끊기고 잘 들립니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들리세요? 네, 네, 화면이 다 멈춰 있어 가지고. 잘 넘어가요. 네. 네네. 예,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쪼끔씩 그런 모습들이 쪼끔 이제 벗겨지기 시작했는데 편견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아이를 낳고 몸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였어요. 몸이 부어 있고 살도 잘 안 빠지고.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임신 중독증에 걸렸어서 굉장히 몸이 많이 부었었거든요. 붓기가 그대로 다 살이 된 그런 케이스라서 그런 것들이 심하게 있었는데 갈바닉을 쓰면서 뭉쳤던 승모가 많이 풀어지고 얼굴 붓기도 많이 빠지고 요렇게 하다가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팀은 조금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아이를 임신 중독으로 조금 일찍 낳아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50일 키웠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저는 시련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진짜 좀 약간 자신감이 너무 넘쳐 흘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운이 좋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 약간 이런 생각에만 늘 빠져있던 사람이었는데 첫 아이를 그렇게 일찍 낳게 된 게 저한테 있어서 첫 번째 시련이었고
이제 작년에 제가 두 번째 아이를 더 빨리 찾아온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이제 7개월 차에 잃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시련이 저한테는 이 막 자신감이 넘치던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련이었어요 사실. 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극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를 했었어요. 근데 또 인제 큰아이도 있고 뭐 주변에서 걱정해 주시는 뭐 가족도 있고 뭐 지인도 있고 이러니까 무너질 수만은 또 없겠더라고요. 나만 또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또 '나만 힘들어. 나만 슬퍼.' 이렇게 또 그렇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에 '나를 다시 찾는 일을 뭔가 도전을 해서 나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나의 40 대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를 사실 고민해 봤어요. '주식을 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주식을 해 볼까? 아니면 경매를 공부해서 경매사 이런 식으로 해 볼까?' 그래서 관련 책을 사서 또 막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안 맞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못하는 일을 한번 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못했던 일이 사실 이런 SNS 마케팅이었어요. 제가 5년 전 재영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제 개인 그 플라워 케이크 수업을 하면서 블로그 관련된 도움을 받았었어요, 재영 사장님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 나는 이거 나 못할 것 같아. 아 나는 내가 안 맞아 나랑. 나 이거 못해.' 이렇게 하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제가 못할 거라고 정말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미경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저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관종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이런 극복을 위해서 이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일을 도전해서 해 보자.'라는 그런 약간 오기 아닌 오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영 사장님한테 도움을 청해서 "내가 이러이러하니 이거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의 목적이 쪼끔은 모두가 다 각자 사업의 목적이 쪼끔씩은 다르지만 제 사업의 목적은 사실 이 SNS 이 넓은 온라인상에 그냥 저라는 뭔가 점을 찍어서 나의 이 도전 승부욕을 성공으로 이끌자 약간 이런 사실 목적이었어요, 제 목적은.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 많이 사실 부족하지만 제가 0 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도 어 도와주신 분들께 진짜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도전에 뭔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저께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꿈에 대한 목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재영 사장님과 하다가 어 저는 제가 다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저는 무력이 사실 없어요. 무력이 크지 않아요. 갖고 싶은 게 막 이렇게 많지 않고 뭐 먹고 싶은 게 막 그렇게 많지 않고 가 보고 싶은 데가 막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좀 재수 없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걸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막 제 성격 자체가 그거를 갖고 싶다,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 많이 없는데 목표를 꼭 정해야 된다. 목표를 좀 한번 정해 보자라고 재영 사장님이 했을 때 사실 그게 제일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의 목표를 뭘로 삼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이제 그 네이버에다가 제 이름과 재영 사장님의 이름을 이렇게 동시에 쳐 봤어요. 저는 뉴스킨 우미나 했더니 제가 쓴 글들만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인제 이름에 뭐 뉴스킨 우미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재영 사장님을 쳐 봤더니 맨 처음에는 본인이 쓴 글이 나오지만 다음은 다른 사람이 재영 사장님에 대한 글을 포스팅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나 하나만은 뭔가 이제
성취감을 이끌고 나 하나만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끌어내는 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뭔가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꿈을 이루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제가 재영 사장님한테도 막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재영 사장님이 5 년간 한 거를 제가 그냥 뭐 띄엄띄엄이라도 그래도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그 발자취를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저의 목표가 재영 사장님이 했던 것처럼 열심히, 재영 사장님이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재영 사장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또 행복을 느끼게 되고 요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저도 제가 한 5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뭐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그 앞으로 제 40대 이후에 50대 60 대가 됐을 때 '제 미래가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제 안 했겠지만 시작을 한 이상 그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하다가 관둘 거 왜 했어?"라는 말은 사실 듣기 싫거든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도 또 하기 싫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노력과 뭐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갖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건데 그 노력 과정이 저는 이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업자, 내 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를 꼭 뛰어넘어야겠다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제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어제의 나보다 내가 더 노력했다. 어제의 나보다 내가 더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하는 게 진정한 승리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보다 더 잘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